네, 밤샘 토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의료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정말 이런 파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좀 국민들의 그런 비판 여론도 많은데요. 자, 의사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 설립 같은 그런 의료계에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그런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파업에 나선 의사들의 논리인데요. 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돌아가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전문가 두 분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최재욱 교수님? 네. 네. 예. 우선 이런 코로나19 지금 재유행 대규모 확산을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그 의사들의 의료계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또 저도 의료계에 몸담고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왜 이러한 사태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맥락과 이유를 좀 국민들께서도 소상히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맥락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7개월간 의료계가 코로나19와의 사투의 일선에서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많이 지지해 주셨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 개원이들은 사실 환자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선별진료 나가서 자원봉사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일주일 만에 급변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누적돼 왔던 문제고요. 일전에 한번 제가 김인규 교수님하고 대담과 토론에서 이런 부탁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가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지금 엄중한 이 시점에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그 내년쯤에 이러한 모든 현안들을 같이 펼쳐놓고 의정 간에 의료계와 정부 간에 대토론을 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미뤄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급박하다. 환자와의 치료와 이 코로나19 사태에 너무 신경 쓰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정부에 얘기도 했고 또 그러한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이 지금 너무 급박하게 거의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리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사회적 합의와 그것도 그중에서도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 일주일간의 이 상황을 급변하게 만든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된 상황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강행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도 없이 좀 유보하자는데 유보만 하면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과거의 의료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사태 이런 파업에 있어서 의료계가 의료 수가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수가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리 얘기가 있었습니까? 피해 보상 얘기가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전혀 아닙니다. 100년을 앞에 내다본 10년을 앞을 내다본 미래의 의료계의 인력 양성 또 공공의료의 부분 의료 제도의 부분을 논의하는 데는 이렇게 일순간 논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되지 않는다는 것 논의와 장기적인 컨센서스와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자는 그런 절차와 방식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렇게 요청한 건데 코로나19의 환자 치료보다도 그 정책이 더 중요한가요? 총선 공약이 더 중요한가요?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 부분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코로나19의 극복부터 먼저 힘을 좀 쏟아주시고 의료계가 일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의료계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코로나 이후로 미루자라고 주장한 것은 정부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논의를 하자
라고 제안했으나 그러한 제안을 받지 않은 것이 의료계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100년의 이후의 그 맥락을 고민하시면서 중대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100년의 의료계의 어떤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병원에 찾아오는데 의사가 없어서 헤매다가 사망하게 되는 오늘의 그 환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의료계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의사들과 한 번도 협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정부와 또 그 당이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의료진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맥락은 누구 탓이냐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이 논의를 다시 하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제발 파업을 멈춰달라라고 애절하게 요청했던 건 정부인데 그것마저도 협상하시지 않은 그런 의료계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이 문제는 정부가 잘못했냐 의료계가 잘못했냐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의료 현장을 떠나시는 그런 선택은 정부와 의료 그리고 국민과 의료인들의 신뢰를 깨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이번에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의료계가 알고 있는 협상의 과정과 그리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또 정부가 보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갭을 메꿔 나가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잘 할 건가라는 것도 정부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논의를 유보하고 내년으로 하자고 한 부분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이미 제가 의사협회 이름으로 방송에 나와서도 수차례 얘기한 것이 했고요. 공개적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한 달 전에도 여기 나와서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는 아니고 다른 방송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바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거고요. 의료계가 그런 부분 때문에 불신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하는 부분도 먼저 의료계가 요청했고요. 그럼 유보 부분을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건 그 다음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료계는 유보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없애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서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뭐 그 부분이 정확치 않다면은 지금 바로라도 제가 기사를 갖고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는 의료 현장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데 7개월 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조마합니다. 코로나19로 좀 문제가 될까 봐. 모든 의료인 우리 국민이고요. 저도 환자들, 우리 의료계인 사람들 매일매일 불안하면서도 바로 엊그저께까지 보던 환자들인데도 이분들의 왜 돌아가지 못하는 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자괴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왜 포기하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도 정말 전향적으로 이번은 원천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주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 정부가 해주셔야지 문제를 시작한 것도 정부고 정책을 시작한 것도 정부고 정부로 집행할 이 정책을 집행할 것도 정부인데 정부가 결자해 주셔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두 분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사 인력을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왜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의사협회처럼 의료계 대표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대구 경북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습니다. 근데 공공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에 10%에 불과한데요. 물론
10%라고 하더라도 공공이니까 우선적으로 국가 재난 시에 동원돼서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게 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공병원들이 대개 그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병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공공병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환자를 보기도 했고 그 중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재난 시에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공공병원이 적정한 규모의 병원이 되고 거기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이 의사를 포함해서 배치되어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역적으로 큰 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서 그 의사 간호사를 늘리려고 하면 필요한 의사의 숫자가 대개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중환자실을 좀 늘리고 중환자실에 중환자 전담의를 늘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그 의료 취약지,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의 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의료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의사 수를 늘리는 것 플러스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병원을 세우고 국민들한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지역 간 의료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사 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고 정부는 그래서 이게 의사 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그 굉장히 점점 더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꺼내놓고 그동안 얘기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전공의협회와 협의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결정을 했으면 바람직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반대할 게 뻔한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굳이 사회적 논란을 그 증폭시키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뭐 국민의 이익 또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의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조차 가로막아 왔던 의사협회에도 근본적인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네요. 신상진 위원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또 최재욱 교수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참 굉장히 네네. 제가 제일 끝에 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네. 이게 참 불행합니다. 우리가 큰 배가 침몰을 자초해서 하게 돼요. 구멍이 배 바닥에 여러 개가 났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침몰을 막혀서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구멍이 만약에 5개 났으면 여길 먼저 막을까 저길 먼저 막을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선 빨리 역할 분담해가지고 얼른 구멍을 다 모두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이것이 당장 시급하냐? 전쟁터에서 코로나 전쟁 시기에 이걸 바로 이렇게 정부에서 꺼내가지고 정말로 의료 인력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그들을 자극해가지고 진료 현장을 뛰쳐나오게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이제 계획을 발표했죠.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그때는 조금 아마 코로나 이 확진자가 좀 이제 좀 적어가지고 좀 안심하고 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어디 아플까 봐 걱정이에요. 저 이거 또 집안에 또 가족도 아픈데 어디 병원이 하지? 거기 가면 또 진료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래다 시기를 놓치고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만약 코로나 감염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시행 안 하면 정말 이거
국민 이 정말 방역에 정말 큰 구멍이 나고 도저히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 말이야 너희들 반대해도 이거 하겠다. 이러는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라면은 저는 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거는 이건 10년 준비하고 또 해서 뭐 의대 6년 졸업하고 뭐 하면 10년 이렇게 걸리는 일이에요. 이런 거를 왜 하필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전쟁부터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를 이기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가 볼 땐 이 감정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시책을 내놨는데 그까지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파업한다고 그래서 정부 정책을 뒤로 물르면 이 정부가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버티기 작전인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좋다. 당신들 의료 현장으로 다 들어가라. 그리고 의대 정원 이런 문제들 코로나 끝나면 원점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왜 이걸 못합니까?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얘기를 왜 못해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저께인가요? 전쟁 중에서 군인이 이탈한 거라고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사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그럼 전쟁 때 군인이 왜 이탈을 합니까?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게 대통령 역할이고 정부 역할 아니에요? 이건 K방역 성공했다고 세계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습겠어요. 아니 방역 환자는 터져나오는데 의사들은 진료 현장을 떠나고 정부에서는 효과 10년 후에 보는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고 그 정책 가지고 의사들하고 싸우고 의사들 전공의들 그 병원의 중추 인력이 전공의들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교수님들 가지고 진료가 됩니까? 수술합니까? 교수님 혼자 수술해요? 아니잖아요. 이 대학병원의 이 중환자실 이런 게 전공이 없으면 사실 운영이 수술 같은 거 잘 못해요. 왜 이건 외국에서 봤을 때 K방역 잘했다고 하더니 내부에서 총질하고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국가 내부에서. K방역 내부에서. 정말 이거는 제가 국가적으로 국민된 입장에서 정말 창피합니다. 이걸 풀 사람이 누구냐? 정부예요. 의사 진료 현장을 떠난 의사는 잘못이지만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원인 제공을 정부가 했으니 빨리 코로나에 여기에 모두 힘을 합쳐서 합시다. 하고서 그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코로나 끝나고 원점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좋다. 당신들 얘기하듯이 원점에서 얘기합시다. 끝나면 그때서 정부가 안을 내놓고 또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공청회하고 토론하고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잘 만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정부? 지금 현재 강대강으로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해법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일단은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이거를 원점으로 되돌려서 원점에서 다시 나중에 논의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풀자는 얘기인데 급한 부분도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죠. 그게 네. 조금 온도차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감염자나 확진자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싫은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욱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한테 다시 해명 혹은 반론을 하셨는데요. 정부랑 의료계가 합의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합의를 번복한 것은 의료계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아실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부는 이 문제를 코로나 이후로 논의를 뒤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의료계가 1차 받았다가 다시 그것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좀 깨졌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누구 책임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하면서 깨지는 것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주는 선택을 하실 만큼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거냐라고 또 인식하고 있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신 의원님 말씀처럼 풀어야죠. 풀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사회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원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껏 고민했던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 격차,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의료기관이 서울을 비롯해서 도심,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취약지의 의료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플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원점으로 되돌리자가 아니라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이 논의를 좀 미루자. 이것이 정부의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의료계는 아예 없었던 걸로 0에서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합의점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저희는 지금 오늘 테이블에서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이냐의 논쟁을 떠나서 일단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선택은 저는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나서 주셔야만 국민과 함께 의료계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협상에 나서야죠. 나서서 해결해야죠. 그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길 가다 지나는데 이제 묻지마 폭행도 있듯이 한 대 지나가다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딱 때려놓고 때린 건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이 다음부터 다시 뭐 보상을 할지 뭐지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대화를 합시다. 이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김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의료 인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의사들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몇십 년간의 문제입니다. 몇십 년간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이제 의료계도 정부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또 해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꼭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자원, 공공과 민간이 지역 간 격차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김윤 교수님 계신 서울대병원에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들어서 매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소속된 고려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 병원들 비어있는 곳 많습니다. 폐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의사들이 보는 환자 수도 거긴 하루에 몇 명 안 되는, 여기는 하루에 몇백 명이 보는데도 환자들은 옵니다. 결국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먼저 해소해야 되겠죠. 그거는 의료 전달 체계와 또 의료 전달 체계와 맞물려 의료 내 우리 보장 시스템이 전반적인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이런 논의도 진행돼야 되는 점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도 같이 논의해야 되고요. 의사 수만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 수 뽑아서 지방에 보내면 해결되나요? 당연히 시설도 따라가야 되고 공공투자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외국에서 차관해서 전국의 의료원 쭉 깔지 않았습니까? 다 실패해서 다 민간에 매각했던 사례도 또 뼈아픈 정책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설 투자와 의사들과 의료 서비스의 모든 부분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부분이 2시간이면 서울에 다 갑니다. 그리고 내가 중병에 걸리고 조금이라도 병이 있어도 환자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의 좋은 진단 받고 싶어 합니다. 1시간, 2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을 굳이 내가 여기에 가야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응급의료와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고요.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부분에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이 공공부에 투자해서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역 가는 거 정말 필요하죠.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공공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의료계가 얼마나 같이 노력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장기간 논의해서 거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절차를 좀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이게 복잡하고 국민들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절박하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어떠한 논란이 이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소셜 컨센서스를 모아서 즉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하는 과정을 힘이 들더라도 정부 주도하에 혹은 일부 전문가 주도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그 전통을 만들으셨습니다. 원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현안 이슈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의료계가 그동안에 뭐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같이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과정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협이 뭐 다소 그런 부정적인 인상 갖고 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도 다 그렇게 동참했고요. 학생도 동참했고요. 교수님 계신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교수단체들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에도 있는 소속된 대학 교수 거의 대부분 동참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는 왜 안 듣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전반적인 의료계의 편향된 얘기는 전체 의료계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